외로움에 눈이 멀어 나는 그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도 잔인했죠. 나는 그날 밤 쓰레기 봉투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그 쓰레기 봉투 안에 내가 버린 두 번째 남편의 흔적이 들어 있었다는 걸. 그 흔적에는 외로움에 지고 사랑에 속은 한 여자의 비참한 결말이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이건 내 이야기예요. 외로움에 져서 시작했지만 고통으로 끝난 황혼의 재혼 이야기. 그리고 그 끝에서 얻은 뼈아픈 깨달음에 대한 기록이죠. 내 이름은 김정순, 올해 60세.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운 나이 아니냐고. 맞아요. 남편이 떠난 후 집안에 남은 건 정적뿐이었죠. 가끔 자식들이 찾아왔지만 그건 잠깐의 위로일 뿐. 밤이 되면 혼자라는 현실이 더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사람들은 늙어서 혼자인 게 괴롭다고 하죠.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외로움 때문에 누구를 잘못 선택했을 때 시작돼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죠. 첫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40년. 그는 고지식하고 무뚝뚝했지만 나를 때리거나 외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없던 사람이었죠. 나는 늘 혼자였고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충격보다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야 나도 내 인생 좀 살아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새로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아침마다 고요함이 너무 무서웠어요. TV를 켜놓고 밥을 먹어도 음식 맛은 없고 밤이면 시계 초침 소리조차 괴물처럼 들렸죠. 자식들은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병으로 누웠고 그때부터 나는 누구라도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경로당에서 댄스 모임 이야기를 들었어요. 춤추러 가면 할아버지들도 많다더라. 좋은 인연 있을지도 몰라.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내 귀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어요. 나는 마음을 다잡고 댄스 모임에 나가기로 했죠. 어차피 집 안에서 시들어갈 바엔 누군가와 함께 숨 쉬고 싶었어요. 그렇게 첫 모임 날, 나는 빨간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가늘어진 어깨. 하지만 그날만큼은 내가 여자처럼 보이고 싶었죠. 혹시나 누가 나를 보고 웃어줄까 싶어서. 모임 장소에서 박태성 씨를 만났어요. 그는 유쾌하고 말이 많았고 나를 보며 웃어줬어요. 처음부터 가볍게 손을 내밀며 같이 춤 한번 추시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하루에 몇 번씩 전화통화도 했죠. 정순 씨, 뭐 드셨어요? 오늘 날씨 좋죠? 같이 산책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은 마음이 녹는 기분이었죠. 이게 사랑인가? 늦게 찾아온 인연이 이렇게 달콤할 수 있나? 나는 다시 설레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흘렀고 태성 씨는 나에게 재혼을 제안했어요. 우리 남은 생 함께 합시다. 그 말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때의 나는 혼자가 되는 게 더 무서웠으니까. 그리고 내 인생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어요. 그렇게 간소한 결혼식. 가족 몇 명만 불러 사진 한 장 남기고 우리는 부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몰랐어요. 그 결혼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태성 씨는 나와 결혼한 게 아니라 내 통장과 내 집과 내 외로움과 결혼했단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죠. 결혼 첫날 밤, 나는 작은 기대를 안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
그가 씻고 나오자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 태성 씨, 앞으로는 서로 기대며 잘 살아보자고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게 동의의 표시라 믿었어.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변했어. 너무도 빠르게, 무섭게. 결혼 전엔 나를 매일 챙기고 사소한 일에도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소파에 누워 TV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어. 밥을 해도 말 한마디 없이 먹기 바빴고,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 쓰레기 버리는 것도 내 일이었어. 태성 씨,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내 말을 듣고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결혼 전에도 얘기했잖아. 그 말이 언제의 말인지 난 기억조차 없었어. 하루하루가 고행이었어. 나는 다시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결혼 전보다 더 깊었어. 한 집에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있는 방 안은 북극처럼 차가웠어.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그들에게 태성 씨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 엄마, 요즘 어때? 잘 지내지. 나는 거짓말을 했어. 그들에게 내 선택의 실수를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는 점점 더 술에 의존했어. 퇴직금이 남아 있었는지 술병을 들고 오는 날이 많았어. 밤마다 그는 술에 취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지. 정순 씨, 당신 나 없었으면 뭐 했겠어? 나 만난 게 복이지. 알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참았어. 또 참았어.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의 위생 문제였어. 옷은 며칠씩 그대로, 양치질도 자기 전에 한 번 하는 게 다였어. 나는 말했어. 태성 씨, 제발 좀 씻어요. 냄새가. 그는 노려봤어. 나이 먹은 사람한테 뭘 그렇게 요구가 많아? 나를 바꿔보려 하지 마. 그 말에 나는 한숨조차 쉴 수 없었어. 우리는 점점 대화가 끊겼고 그의 눈빛은 냉소로 가득했어.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원망했어. 내가 왜 이 사람을 믿었을까? 왜 이렇게 급하게 결정을 내렸을까? 그는 생활비 얘기를 꺼냈어. 정순 씨, 집 관리비 좀 내줘. 당신이 받는 연금 있잖아. 거기서 좀 빼. 나는 당황했어. 내가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는데 그는 당연한 듯 요구했지. 나는 그날 밤 지갑 속 통장을 바라봤어.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은 더 깊은 늪에 빠질 거란 걸. 그때 느꼈지. 나는 태성 씨에게 말했다. 우리 각자 돈은 각자 관리해요. 그는 얼굴이 일그러졌어. 부부끼리 그게 무슨 말이야? 믿음도 없고, 그럼 같이 사는 의미가 뭐야?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어. 신뢰, 믿음. 나는 그걸 그에게 배신당한 지 오래였지. 그날 이후 그는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고문 같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 하지만 주변의 시선, 자식들의 반응, 내 노후에 대한 불안이 나를 억눌렀어. 그리고 그날 밤 나는 태성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 정순이, 그 여편네 꼼짝 못해. 돈만 좀 빼내고 손 털려고. 지금은 참고 있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기댔던 사람, 그가 내 뒤에서 칼을 들고 있었던 거야. 그때 깨달았어. 이 결혼은 끝났다는 걸.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한다는 걸 말이야. 그 밤, 태성 씨의 통화 내용은 마치 독사 같은 말들로 내 귓가를 휘감았어.
돈만 좀 더 뜯고 나면 알아서 꺼져주겠지. 늙은 여편네 하나 홀리는 건 일도 아니야. 지금은 참고 있는 거야. 다 끝나면 연락할게. 그 순간 무릎이 꺾이고 말았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어. 그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존중은 받을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착취당한 노인네였어.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재혼을 했을까? 정순아, 이제 그만하자. 더는 못 버틴다. 그렇게 내 안의 소리가 분명해졌어. 다음 날 아침, 나는 말없이 밥을 차렸고, 그는 늘 그랬듯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어. 하지만 오늘은 달랐지. 나는 차분한 얼굴로 서류 봉투를 그의 앞에 내려놨어. 여기 이혼 서류예요. 우리 여기서 끝내요. 그는 숟가락을 멈췄고 얼굴이 굳었어. 이게 뭐야? 장난해! 아니요, 진심이에요.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당신도 원하던 거잖아요. 그는 웃음을 터뜨렸어. 조소가 섞인 그 특유의 비열한 웃음. 하, 웃기네. 누가 누굴 버린다고? 정순 씨,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당신이 없으면 적어도 내 삶을 내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는 테이블을 쾅 내리쳤고 나는 조용히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어.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 결정했어. 이 사람과는 끝이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나는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 내가 그동안 감춰온 사실을 하나하나 털어놨어. 엄마, 왜 이제야 말해? 그 인간이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했어? 지금 당장 나가. 우리가 도와줄게. 딸의 말에 눈물이 터졌어. 가슴 깊이 쌓였던 억울함과 외로움이 물밀듯 쏟아져 나왔지. 그날로 나는 짐을 챙겼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 집도 이 생활도 다 당신 가져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을 거니까. 침묵 속에 서서 나는 생각했어. 나는 왜 그동안 누구에게 의지해야만 한다고 믿었을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 그 삶이 나를 더 큰 외로움으로 몰았던 거야. 이제는 혼자서도 괜찮아.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후로 나는 다시 경로당을 찾았고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진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 다시는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시는 누군가의 그림자에 기대지 않기로. 이제 나는 혼자야. 작고 낡은 원룸이지만 이 공간엔 온전히 내 숨결만 있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소리에도 상처받지 않고 나는 매일 진짜 나로 살아가고 있어.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나? 커피 한 잔도 이렇게 여유로웠나? 하루하루가 새로웠어. 매일 반복되던 억지 웃음, 억지 대화, 억지 눈맞춤이 사라지자. 진짜 나의 표정이 보였거든. 사람들은 나에게 물어. 정순 씨, 후회 안 해요. 후회. 그건 태성이랑 살던 날들이었지. 자유로워지기까지. 나는 많은 걸 버렸어. 마음, 시간, 믿음 그리고 사랑. 하지만 그걸 잃고 나서야 나는 나를 찾았어. 난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희생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나 정순이야. 나를 찾아준 건 의외로 작은 일상들이었어. 아침에 혼자 걷는 산책길,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 편의점에서 사온 편리한 도시락. 이 모든 게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였지.
좋아. 오늘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 그릇 사리곰탕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게 나를 위하는 거지. 그리고 어느 날 태성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 정순 씨, 미안했어요. 가끔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지웠어. 밥이 뭐라고. 이젠 나 자신이랑 먹을래요. 그 문자 한 통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나 자신이 너무 대견했어. 정순아, 잘했어. 이젠 진짜 너만의 시간인 거야. 사람들은 말하지. 늙어서 외롭지 않냐고. 하지만 난 알아. 누군가 곁에 있어도 마음이 텅 빈 게 더 외로운 거란 걸. 혼자 있어도 마음이 가득하면 그게 진짜 평화고 행복이란 걸. 외로움은 누군가를 채워야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채워야 사라지는 거야. 가끔 딸이랑 손주들이 찾아와. 밥 한 끼 같이 먹고 손주가 건네는 작은 꽃 한 송이에 마음이 녹아. 그게 사랑이야. 그게 가족이야. 그게 행복이야. 내 인생의 봄은 이제 시작이야. 지금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이야. 나는 지금 누구보다 충만하게 살아. 후회는 과거에 두고 지금은 나와 함께, 미래는 내 선택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해. 그리고 그 중 몇 개는 지독한 후회로 남기도 하지. 나, 정순, 63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게 뭔지 알아? 그저 외롭다는 이유로 아무 손이나 잡았던 거야. 외로움은 때로 이성도 자존심도 마비시키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절없이 마음을 내어주고 그 대가로 상처와 눈물만 안고 남게 되지. 그 사람 처음엔 참 다정했어.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내 손을 꼭 잡아주고 그래서 믿었어. 하지만 다정한 그 손은 내 지갑 속을 노렸고 내 마음 속 진심은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나중에야 알았어. 그 손길, 그 미소, 그 말들 다 가짜였다는 걸. 이혼 후에도 가끔 그 사람의 소문이 들렸어. 누구에게 또 다가가고, 누구에게 또 미소를 팔고, 누구에게 또 돈을 뜯고, 처음엔 화도 났지. 근데 이제는 연민이야. 그 사람은 평생 남의 등을 보고 살 사람인 거야. 그리고 나, 정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절대 남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어. 외롭다는 이유로 내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 혼자라는 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의 시작이었어. 이젠 매일 새벽 내가 좋아하는 국화차를 끓이고 조용히 음악을 듣고 햇살 좋은 날엔 혼자 여행도 가. 누구 눈치 볼 필요도 누구 허락받을 일도 없어. 이제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인생이야. 살면서 2번의 결혼을 했고 2번의 눈물을 흘렸지만 그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진짜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할 때 오는 거야.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면 잠깐만 멈춰. 외로움은 누구로도 채워지지 않아. 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어. 지금 나는 혼자지만 텅 빈 하루가 없어. 오늘도 나는 나에게 말해. 정순아, 수고했어. 오늘도 잘 견뎠어. 이젠 너를 위해 살아. 당신도 누군가의 삶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 그리고 그 삶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빛나게 만들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줘.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내게 큰 힘이 돼. 다음엔 더 진솔한 이야기로 당신 곁에 다시 올게.